종필아 가자. JP 네. 고고고. 예, 뭐 더불어 챌린지 그런 마음을 담아서 저희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몸으로 소통을 했습니다. 밝고 재미있게 시작했는데 이번에 다룰 주제는 대단히 무겁고 안타까운 내용입니다. 아동 학대에 관한 내용을 다룰 건데요. 저는 또 우리 김종필 TV는 모든 학대에 반대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참혹한 아동 학대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잘 해결되기를 강력하게 갈망합니다. 부득불 제가 개인의 인생 간증을 하겠습니다. 예, 예고했죠. 사실은 제 라이프 스토리 중에 첫 번째 사연인데요. 제가 인간으로서 첫 기억은 아버지로부터 맞아서 턱이 돌아간 것부터가 제 인간의 기억입니다. 여기는 이제 미리 얘기해서 좀 웃기는데 듣는 여러분들도 마음이 무거울 겁니다. 그래도 양쪽으로 하셨나 봐요. 아니 제자리에 이렇게 돌아갔다니까. 좀 돌아가 계세요.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저희 부친이 군대에서 조교 출신인데 저를 21살 때 낳기 때문에 정말 어릴 때 낳았죠. 그래서 아빠로서 준비가 안 돼 있고 군대 갔다 와서 이제 군대식으로 1살, 2살 된 애를 양육을 한 겁니다. 3살 정도 됐을까요? 실제 상황인데 턱이 돌아간 게 제 인간으로 첫 기억인데 왜 그랬냐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포마드 기름이라고 요즘 헤어크림이야 요즘 말로는. 근데 포마드 기름이라고 되게 그게 그 당시에 비쌌답니다. 그것도 일제였나 뭐 그랬나 봐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만져보니까 말랑말랑하니까 이거를 온몸에 바르고 막 벽치라고 하니까 그걸 다 소진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그때 뭐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요강단지 하나랑 이부자리 한 채로 살림을 난 이제 차남이었는데 그래서 그 이제 눈에 이제 살기등등해서 이제 좁혀가지고 뭐 그랬던 기억이 전 개인적으로 있고 제가 이제 학생운동, 뭐 노동운동 같은 사회운동에 관심을 갖게 된 그 바탕에는 저희 부친의 그런 폭력적 부탁, 뭐 이런 파쇼적 행태 이게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실제입니다. 네. 이게 제가 간혹 뭐 쉽지 않은 기회에 있을 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주제가 마침 그래서 저는 그걸 체험하기 때문에 체험적으로 그 몸 안에 배어 있어서 모든 학대에 반대하는데 자 이제 이걸 사회적 관점에서 한번 우리 이보라 변호사가 준비를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세를 먼저 한번 설명해 주시고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원인과 양태, 해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어때요? 좀 상황들이? 아동학대 같은 경우에는요. 그 신고 건수가 예전에 20년 전이죠. 2001년도만 하더라도 한 2,000건 정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연간. 근데 이제 이게 2014년에 1만 건을 넘더니 바로 작년 기준으로 한 3만 건 가까이 됐어요. 신고 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예. 아주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예.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괴롭히는 그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너무 빠른 속도로 지금 급증을 하는데. 네, 아무래도 20년 만에 갑자기 2,000건에서 3만 건이라고 하면 15배 정도 증가한 것인데요. 그분의 직접적인 전문가들은 원인을 뭘로 얘기해요? 이유를?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네, 사실은 이게 어른들이 너무 나빠져서 사실 아동학대가 증가했다고 보는 것보다는 아동학대라는 그 범죄 자체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많이 변화를 했어요. 예전에는 아동학대라고 한다면 진짜 뭐 정말 죽일 듯이 때린다든지 아니면 아이들을 뭐 상처가 남도록 때린다든지 그런 것들만이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신고 건수도 상당히 그러니까 적은 편이었었어요. 실제로 벌어진 아동학대 사항에 대비해서 신고 건수가 적은 편이었었는데 요즘은 이제 조그만한 이제 뭐 아이들의 행동 변화만 있어도 신고를 하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인식 변화로 인해서 지나가던 분들도 만약에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제 이상해 보인다 싶으면 신고를 하신다든지 그리고 이제 특별법상 이제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도 아이가 조금이라도 이제 뭐 상처가 있다든지 이상한 정황이 있으면 바로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신다든지 그런 신고 건수들이 상당히 증가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사회적 인식에 발맞춰서 신고 건수가 증가한 것뿐이지 아동학대가 증가한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눈높이가 이제 그죠? 많이 올라갔네. 인권에 대한 관점이나 또 가정에서의 이제 그 가정 폭력에 대한
사회적 태도 이런 것도. 예. 아까 그 우리 어쨌든. 김종필 기자님 그 사례가 그건 학대잖아요. 네, 그건 신체적 학대라고 네. 보실 수 또 있죠. 극도의 지금 같으면 신고를 하는데 그 어. 당시에는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건수에 안 잡히고. 그렇죠. 네. 거의 뭐 다반사까지는 아니었지만 네, 네. 뭐 우리 집은 특히 더 심각했지만 그 동네에서도 심각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 드러난 양상에 대한 사회적 인식 또 내지는 그걸 대하는 태도가 네. 이제 좀 바뀐 게 이제 데이터로 많이 잡혔다. 예, 그러니까 시대적 맞습니다. 변화를 반영한 측면이 좀 있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아동 학대는 아동 학대인 거고 그죠? 예. 예. 예전에는 신체적 학대만이 학대라고 음.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향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네. 요즘은 정신적 학대라는 개념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지면서 아이들을 때리진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억압을 하는 그런 일들도 그 분명히 있을 왕따 이런 거거든요. 것도 여기 포함돼요? 예, 그것도 왕따도 사실은 어. 정신적 학대가 돼버리고요. 어. 왜냐하면 이제 음. 아동 학대를 처벌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성인에 대한 그런 이제 신체적 이제 억압이라든지 왕따와는 달리 아동 시절에 겪었던 그런 트라우마는 정말 평생을 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처가 상당히 깊다는 점에서 아동 학대를 좀 더 특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럼 어른이 어른한테 하는 학대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회적 폭력이고 지금 여기서 아동 학대다. 뭐, 아니 강자가 약자를. 예. 그러니까 그 우리 대표가 나한테 직원한테 했던 네. 이런 거. 아니 이렇게 건배사 하기 싫은데 자꾸 시키고. 아, 건배사 학대라고 여기 썼잖아요. 그때는 되게 황홀했는데 아 진짜 사람이 그런 것 내로남불 하지 마세요. 행복합니다. 그런 것들은 그 행위 태양에 복종. 따라서 다르죠. 예. 그건 어떤 행위냐에 따라서 강요죄가 그렇죠. 될 수도 있는 거고 뭐가 된다? 강요죄라는 강요죄. 게 있습니다. 네. 자네가 나한테 하는 게 그거구나. 동의하라고 막 강요하잖아. 보통 아이 대 어른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라고 한다면 아이들은 보통 본인보다 이제 체력적으로나 나이적으로 좀 더 큰 어른들의 약자지. 그런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형태에 대해서 다양한 뭐 이제 범죄 형태에 대해서 이제 대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동 학대, 정서적 학대라는 개념으로 포섭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많아졌다기보다 말씀 들으면 이제 그 네. 신고하는 건수도 많아졌고 그 발견하고 목격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권한을 좀 주니까 네. 그게 이제 아동 학대를 막는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신고가 많아지거나 사회적 모니터링이 확대된 거고 네. 근본적으로 학대를 좀 이렇게 줄이거나 없앨 수 있는 거는 뭐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네네네. 한데 실질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을 하다 보면 부모도 있고 이제 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육교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직까지 인식이 이게 아동학대다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나이 드신 어른들이나 그런 분들은 아이들에 대해서 귀여우니까 그랬다. 애들을 훈육하느라고 그랬다. 이런 변명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변명이라고 저희는 느낄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 사고 방식에서는 이게 그런 아동학대라고 차마 인식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고 건수가 올라간 것이 사회적인 그런 인식 변화에 기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아동학대를 줄이는 것도 언론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교육 형태를 통해서 이것이 아동학대이고 아동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상당히 지속적으로 그걸 광고를 하고 그걸 이제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이 이제 머리에 박혀야 아동학대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도 교육을 이렇게 시킬 필요가 있겠네요. 이거는 너는 지금 네. 학대를 받고 있는 거야. 라는 걸 인지를 시켜고 네, 인지를 시킬 수는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른에 대해서 대항을 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이상 결국은 이성적으로 좀 더 성숙한, 감정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에 대해서 제대로 교육을 해주시는 것이 선차적이겠죠. 예, 네. 선제적으로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아동들이 받아들일 때 어른들은 그게 이제 무슨 뭐 사랑의 매라는 표현처럼 네. 형용묘순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본래적 의미로 훈육을 하겠다는 어떤 취지인데 완전 옛날식이고 일방적인 거야. 네. 근데 받아들이는 아동 입장에서는 그게 일종의 이제 학대 범죄에 들어가. 그러면 그런 학대인 거 아니에요. 네, 받아들이는 쪽이 네, 보통 이게 남녀간의 뭐 성희롱이나 성폭행, 특히 성희롱 같은 네. 경우가 그런 것처럼 이게 법률적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하나요? 뭐 이거 사안에 따라 약간 다른 달라? 거라서 예. 근데 뭐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나 예민해서 과민해가지고 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건 사회
상황상 이제 결정을 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고요. 결국 뭐 아동학대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이슈가 되는 사건들이 상당히 많은데 약자에 대한 폭력은 모두 다 괴를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꼭 아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선생님과 제자의 관계도 있는 거고 직장 상사와 부하의 관계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그런 인식들을 강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최근에 이제 그 트라이애슬론 선수가 네.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네. 근데 저도 이제 동영상을 보는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진술을 해요. 네. 네, 그렇더라고요. 근데 가장 많은 그 학대를 한 그 팀 닥터 네. 이 사람은 원래 거기 그 직원이 원래 네. 정규 보직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초빙되어 온 뭐. 그래서 오히려 더 이 사람은 법망에서 피해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법과제도의 정비가 사실은 이제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오케이. 근데 그 운동하는 정도의 선수면은 지금 사회적인 어떤 이성이 충분히 있는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학대를 참아내고 하다가 결국에는 안타까운 결정을 했는데 이런 경우도 아동학대하고도 좀 비슷한 괴를 같이 하나요? 뭐 아동은 아니지만 선수가 이제 미성년자는 아니기 때문에 아동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제 강자가 약자에게 저지르는 그런 행태에 뭐 여러 가지 폭행을 비롯해서 뭐 그런 정서적 학대는 이제 포함되진 않겠지만 아마 강요죄라든지 뭐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 것인데요.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느끼는 바는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아동학대와는. 또 이제 아동학대가 대체적으로 보면 아동들이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략 집, 네. 그다음에 학교, 그죠? 아주 어린 친구들은 뭐 이렇게 유치원 뭐 어린이집 이런 건데 그러면 그 이제 사회학자나 이제 심리학자 같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할 때는 사실 이제 가정 폭력을 되게 주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내 폭력으로 인해서 아동에 대한 폭력, 또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직은 이제 주가 남성이 그 여성 배우자에게 하는 이제 그 가정 폭력이죠. 네. 그러니까 또 아동들도 어릴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그런 또 극도로 그 피해 의식을 가질 수 있는 경험들을 해서 이게 이제 그 좀 어떻게 보면 나쁜 의미의 이제 그 관성으로 배는 거지 이제 그게 이후에 가정을 꾸리거나 사회적 활동을 할 때도 그 악영향을 미치는 네거티브적 행태가 계속 이어진다 이런 분석들도 사실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걸 관점을 그냥 작은 그러니까 한 그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 내에서만 벌어지는 소박하거나 뭐 그냥 이렇게 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관점에서 인간관계라는 관점에서 사회적 폭력으로 좀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공동체 내에서 그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그러니까 사회적 그러니까 개별 남녀노소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인권도 존중하고 사회적 어떤 그 자존감도 이렇게 배려하고 하는 어떤 이런 민주 시민적인 인권 어떤 감성 지수를 성인지 감성 못지않게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전문가들의 제안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동의하시죠? 예, 맞습니다. 이분 하실 말씀을 제가 이제 겐테이? 예? 이런 거 하면 너무 전문 용어가 들어서. 일본 말은 예. 글로벌 시대인데 이제 그래도 이거는 여기서는 삑. 또 어쨌든 지금 몇 살이죠? 저희는 이제 5살. 5살. 그러니까 또 엄마의 입장에서 볼 때 꼭 모성애 뭐 이래서만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른들이 좀 경각심을 갖는 것에 대해서 저는 환기하는 것에 공감을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의 이제 인간으로서 인격으로서 대우를 해주는 것이 아이들 때부터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때문에 왕따가 많이 줄었대요. 학교를 안 나가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비대면하니까 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그런 그죠? 가정 내 아동 학대는 더 늘지 않았을까요? 저희도 그렇게 그런 추측은 숫자는 하는데 없죠, 지금. 뭐 신고 건수라는 게 늘어났다는 게 사실 가정 내 그런 아동 학대도 있지만 뭐 학교라든지 혹은 뭐 다른 기관에 있어서 아동 학대도 이제 다 포함을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친족에 의한 아동 학대의 경우에는 많이 안 드러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폐되죠. 사망이라든지 그런 중상해 같은 그런 중요한 결과가 그러니까 중대한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드러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주변 사람들이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좀 살펴주는 것이 더 필요하긴 합니다.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건강 검진은 하는 아이들도? 예, 있습니다.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이나 건강 검진이나 아이들이 뭐 다른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병원에 오게 됐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봤을 때 이거는 아동학대다 싶으면 신고를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요즘 늘어나고 있거든요. 덕분에.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아동학대, 이제 친족에 의한 아동학대들이 밝혀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예, 이제 우리가 약속한 시간이 딱 정확하게 맞춰서 끝났네요, 그죠? 네, 좀 시계가 좀 눈에 확 들어오게. 이제 사회적 공감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안전한 나라, 어린이가 안전한 공동체가 가장 평화로운 공동체고 가장 민주주의 국가다, 이런 그 선진국형 민주주의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린이가 안전하면 모두 사실 안전한 거죠. 이제 사회적 약자고 또 공동체에서 아직은 그 중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배려와 존중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 평화를 지향하고 인권을 존중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건강하고 따뜻한 에너지를 가진 김종필 TV가 좋은 정말 방송이에요. 많은 일을 하시네요. 네, 곧 1년 되는데. 돌잔치. 7월 17일이 저희 딱 한 돌 됩니다. 돌잔치.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그 공감과 소통은 살리면서 건강을 지킬 수 있을지 한번 유의해서 같이 의논해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따뜻한 시선은 손으로 이렇게 클릭도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예, 알람 설정, 예, 1, 2, 3도 안 해도 되죠 이제. 그래서 적어놓으니까 보시잖아요. 예. 자, 그래도 이제 마치면서 한번 또 복습하겠습니다. 1. 공유. 구독. 마지막에 공유를 얘기해서 그래. 예. 그래도 이분이 변호사예요. 예. 아니, 본 게 아니고 합격했는데 안 가. 미래를 예견하고. 예, 다시 가겠습니다. 1. 구독. 2. 좋아요. 3. 알람 설정. 4. 공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